하이닉스가 다시 225만 원을 회복했습니다. 장중에는 한때 230만 닉스를 다시 보여줬는데 6거래일 만이죠. 그런데 종가로 갈수록 상승폭은 줄었습니다. 장중에는 9% 넘게 뛰었지만 마감은 2%대 상승이었습니다. 여기서 주주분들이 가장 궁금한 건 이거겠죠. 이건 진짜 반등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장중 급등 후 차익 실현이 나온 아직 불안한 반등일까요? 오늘 하이닉스에서 중요한 건 단순히 올랐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바로 외국인이 돌아왔다는 점입니다. 외국인은 이날 SK 하이닉스를 1조 2천억 원 넘게 순매수했는데요. 코스피 전체에서도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고 특히 반도체 대형주에 강한 돈이 몰렸습니다. 여기에 노무라증권은 메모리 사이클이 이제 시작됐다고 말했고 SK 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400만 원으로 제시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다음 주에는 변동성 변수도 남아 있습니다. FOMC, 금리, 환율, 미국 반도체 흐름, 그리고 SK 하이닉스 ADR 상장 기대까지 봐야 합니다. 오늘은 하이닉스의 225만 닉스 회복이 제대로 된 재평가의 시작인지 차분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시장 전체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금요일 코스피는 4% 넘게 급등하면서 다시 8,000선을 탈환했습니다. 장중에는 8,400선까지 넘보는 강한 흐름도 나왔습니다. 코스닥도 1,000선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이번 주 시장은 정말 다이나믹했죠. 급락, 급반등, 다시 급락, 그리고 다시 강한 반등. 투자자 입장에서는 하루하루 멘탈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에는 분위기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기대감이 나오면서 위험자산 투자 심리가 회복됐고 간밤 미국 증시도 강하게 올랐습니다.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8% 가까이 급등했는데요. 무려 1년 만에 가장 큰 상승률을 보여준 겁니다. 이 흐름이 그대로 국내 반도체 대형주로 들어왔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함께 올랐고 반도체 소부장과 장비주까지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하이닉스 주가 흐름을 구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하루였습니다. SK 하이닉스는 2.33% 오른 215만 원에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장중 흐름은 훨씬 더 강했습니다. 한때 230만 4천 원까지 올라가면서 장중 기준으로 230만 원 선을 회복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강한 반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상승폭을 꽤 반납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강한 매수세가 들어온 건 맞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차익 실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이닉스는 강한 반등과 부담스러운 매물 소화가 동시에 나온 날입니다. 좋게 보면 아래에서 큰 돈이 들어왔고 조심스럽게 보면 위에서는 아직 매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215만 원 회복 자체보다 이 가격대를 지켜내는지가 중요합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수급은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은 이날 SK 하이닉스를 1조 2,880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많이 담은 종목이 SK 하이닉스였습니다. 삼성전자도 외국인 순매수 상위에 올랐지만 하이닉스 쪽 매수 규모가 훨씬 컸습니다. 이건 단순한 저가 매수로만 보기 어렵습니다. 외국인이 다시 반도체 대형주, 그 중에서도 하이닉스를 가장 먼저 담았다는 건 AI 메모리 대장주 프리미엄을 여전히 인정하고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루 매수만으로 모든 게 바뀐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동안 이어진 외국인 매도 부담을 생각하면 이 정도 규모의 순매수는 분명히 눈에 띕니다. 하이닉스 주주분들이 다음 주에 가장 먼저 봐야 할 건 외국인 매수가 이어지는지입니다. 진짜 반등은 외국인이 하루 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수세가 며칠 더 이어질 때 힘이 생깁니다. 왜 외국인은 하이닉스를 다시 봤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미국 반도체 훈풍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 브로드컴, 마이크론 같은 반도체주들이 강하게 올랐습니다. 특히 마이크론이 11% 넘게 급등했습니다. 마이크론이 이렇게 강하게 움직였다는 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글로벌 투자 심리가 다시 살아났다는 뜻입니다. 하이닉스는 한국 기업이지만 이제는 국내 주식처럼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글로벌 AI 반도체 포트폴리오 안에서 움직입니다. 미국 반도체 지수가 폭등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에서 가장 선명한 AI 메모리 종목을 찾습니다. 그게 SK 하이닉스입니다. HBM, 엔비디아 공급망, 서버 디램, AI 데이터 센터. 이 키워드가 가장 선명하게 붙어있는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 반도체 훈풍이 불 때 하이닉스가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겁니다.
여기서 노무라 증권의 전망도 중요합니다. 노무라는 코스피 목표치를 10,000에서 11,000까지 제시했고 SK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400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물론 목표 주가는 전망입니다. 그대로 간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시장이 왜 이런 숫자를 다시 보기 시작했는지는 중요합니다. 노무라는 HBM, 범용 디램, 낸드 수요가 동시에 폭발하는 3중 슈퍼사이클이 시작됐다고 봤습니다.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 메모리 사이클은 가격이 오르고 공급이 늘고 다시 가격이 꺾이는 흐름이 반복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AI가 메모리 수요를 끌고 있습니다. AI 서버는 HBM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고성능 디램도 필요하고 낸드와 저장 장치도 필요하고 데이터 센터 전체 메모리 수요가 같이 커집니다. 하이닉스는 이 흐름에서 가장 선명한 수혜주입니다. 노무라가 강조한 또 하나의 포인트는 장기 공급 계약입니다. 과거에는 메모리 가격이 수직으로 오르다가 속도가 완만해지면 투자자들이 팔아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과거와 다르다는 겁니다. 메모리 시장이 장기 공급 계약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 말은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AI 고객들이 필요한 메모리를 그때그때 시장에서 사는 게 아니라 미리 장기 계약으로 확보하려 한다는 뜻입니다. HBM은 특히 그렇습니다. AI 서버를 만들려면 GPU만 확보한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HBM 공급도 같이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빅테크, 클라우드 기업들은 메모리 공급 안정성을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하이닉스가 HBM에서 강한 고객 신뢰를 유지한다면 단순 가격 사이클보다 더 안정적인 수요 기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게 하이닉스 프리미엄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이닉스 흐름에서 한 가지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장중 230만 원을 회복했지만 종가로는 215만 원에 마감했습니다. 즉 위에서는 매물이 나왔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흐름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 변동성이 워낙 컸고 급락장에서 불안했던 투자자들이 장중 급등 구간에서 일부 차익 실현에 나섰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는 이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하이닉스가 다시 230만 원대로 올라가려면 위에 쌓인 매물을 소화해야 합니다. 외국인 매수가 이어지고 미국 반도체 지수가 계속 강하고 HBM 프리미엄에 대한 믿음이 유지돼야 합니다. 반대로 외국인 매수가 하루짜리로 끝나고 미국 반도체가 다시 흔들리면 215만 원 회복도 다시 시험대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하이닉스는 상승의 연속성 확인이 핵심입니다. 하이닉스의 또 다른 변수는 ADR입니다. 노무라 쪽에서도 엔트로픽 상장 전 이벤트로 SK하이닉스의 ADR 상장을 언급했습니다. ADR은 미국 주식 예탁 증서입니다. 쉽게 말하면 미국 투자자들이 SK하이닉스에 더 쉽게 투자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하이닉스는 이미 글로벌 AI 메모리 핵심 기업입니다. 하지만 상장 구조상 미국 투자자들이 직접 접근하기에는 마이크론보다 불편한 면이 있었습니다. 만약 ADR 상장이 현실화되면 미국 투자자들이 하이닉스를 마이크론과 더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HBM 경쟁력, 엔비디아 공급망, AI 메모리 수요, 실적 성장성을 미국 시장에서 다시 평가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이닉스 재평가의 또 다른 카드입니다. 다만 ADR도 무조건 호재로만 보면 안 됩니다. 상장 방식이 중요합니다. 기존 주식을 예탁하는 방식인지, 신주 발행이 들어가는지, 상장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시장 반응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주 발행이 포함되면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희석 우려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달 자금이 HBM 투자, 차세대 패키징, 미국 고객 대응, 생산 능력 확대에 쓰인다면 시장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DR은 기대와 확인이 함께 필요한 이슈입니다. 하이닉스 주주분들은 미국 상장이라는 단어에만 흥분하기보다 상장 방식과 목적을 같이 봐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하이닉스가 이제 한국 시장 안에서만 평가받는 종목이 아니라 글로벌 AI 메모리 대표주로 평가받는 단계에 들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 주 시장 변수도 중요합니다. 유안타증권 쪽에서는 다음 주 FOMC에서 점도표와 케빈 호시 관련 발언이 변동성의 핵심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 말은 결국 금리와 달러 그리고 외국인 수급이 다시 중요해진다는 뜻입니다. 하이닉스는 외국인 자금이 많이 들어오는 종목입니다. 미국 금리 부담이 커지고 달러가 강해지고 환율이 다시 불안해지면 외국인 매수세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금리 부담이 완화되고 환율이 안정되면 외국인 매수세가 더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이닉스 주가를 볼 때 회사 뉴스만 보면
보면 부족합니다. 미국 금리, 환율,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엔비디아와 마이크론 흐름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하이닉스는 이제 글로벌 자금이 움직이는 대형 AI 메모리 자산입니다. 그럼 하이닉스의 지금 위치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좋은 재료는 많습니다. 202부만원 회복, 장중 230만원 돌파, 외국인 1조 2천억 원 순매수, 미국 반도체 지수 폭등, 노무라 400만원 목표가, 메모리 3중 슈퍼사이클 전망, ADR 상장 기대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부담도 있습니다. 장중 고점에서 상승폭을 크게 반납했습니다. 이번 주 변동성이 너무 컸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도 나왔습니다. 다음 주 FOMC와 금리 변수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는 이미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기대가 크면 좋을 때는 강하게 오르지만 작은 불안에도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는 포모와 조정 공포가 동시에 있는 구간입니다. 놓치면 더 갈 것 같고 따라가면 다시 눌릴까 불안한 자리입니다. 보유자 입장에서는 이번 반등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가장 많이 담은 종목이 SK 하이닉스였고 미국 반도체 훈풍이 강했고 메모리 슈퍼사이클 전망도 다시 부각됐습니다. 하지만 보유자는 흥분보다 확인이 먼저입니다. 다음 주에 봐야 할 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외국인 매수가 이어지는지입니다. 둘째, 215만원 회복 흐름을 지켜내는지입니다. 셋째, 장중 230만원 부근에서 나온 매물을 다시 소화할 수 있는지입니다. 하이닉스는 강한 종목입니다. 하지만 편한 종목은 아닙니다. 급등과 급락이 모두 큰 종목입니다. 그래서 비중이 너무 크거나 신용이 섞여 있다면 이번 같은 변동성에서 멘탈이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좋은 종목도 내가 버틸 수 있는 비중일 때 의미가 있습니다. 신규 진입자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금요일에 하이닉스가 장중 230만원까지 오르는 걸 보면 놓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중 고점에서 종가로 상승폭을 줄였다는 점을 봐야 합니다. 이건 추격 매수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신규 진입을 고민한다면 한 번에 들어가기보다 분할 접근이 낫습니다. 다음 주 초반에 외국인 매수가 이어지는지, 미국 반도체 지수가 다시 흔들리지 않는지, 225만원대 흐름을 지켜내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중 230만원 부근을 다시 시도할 때 거래량과 수급이 어떻게 붙는지도 봐야 합니다. 좋은 회사와 좋은 매수 자리는 다릅니다. 하이닉스는 AI 메모리 대장주일 수 있지만 투자자는 좋은 자리와 리스크 관리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다음 주 체크 포인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외국인 순매수 지속 여부입니다. 금요일에 1조 2천억 원 넘게 샀지만 이 흐름이 이어져야 진짜 힘이 듭니다. 둘째, 215만원대 유지 여부입니다. 마감 기준으로 회복한 가격대를 지켜야 합니다. 셋째, 230만원대 재도전입니다. 장중 고점에서 나온 매물을 다시 소화할 수 있는지 봐야 합니다. 넷째, 미국 반도체 지수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폭등이 하루짜리인지 추세 회복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째, FOMC와 금리 변수입니다. 점도표와 금리 발언에 따라 외국인 수급이 다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섯째, ADR 상장 관련 구체화입니다. 상장 방식과 일정이 중요합니다. 일곱째, HBM 프리미엄입니다. 하이닉스가 여전히 AI 메모리 대장주로 인정받는지가 핵심입니다. 하이닉스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단기 주가보다 구조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급등락이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 구조는 HBM과 AI 메모리 수요에 달려 있습니다. 노무라가 말한 것처럼 HBM, DRAM, NAND 수요가 동시에 강해지는 사이클이라면 하이닉스의 이익 체력은 과거보다 훨씬 강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AI 고객들이 장기 공급 계약을 통해 메모리를 미리 확보하려는 흐름이 강해진다면 하이닉스의 수익성은 더 안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ADR 상장을 통해 미국 투자자 접근성이 높아진다면 마이크론 대비 저평가 해소 기대도 커질 수 있습니다. 이게 하이닉스의 큰 그림입니다. 단기 변동성은 크지만 시장이 믿고 있는 구조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다음 주는 그 구조에 대한 믿음이 주가와 수급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요즘처럼 시장 흐름이 빠르게 바뀌는 장에서는 혼자서 모든 뉴스와 수급을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있는 신청 페이지를 통해 주도주 알림센터 입장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도주 알림센터에서는 시장 흐름과 관심 종목 신호를 중심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소부장, 전력인프라처럼 돈이 움직이는 구간을 함께 확인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링크를 바로 공개하는 방식은 아니고요. 영상 하단 더보기
더보기란의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시면 확인 후 입장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이닉스처럼 외국인 수급, 미국 반도체 지수, FOMC, ADR 상장 기대가 동시에 움직이는 종목은 단순 뉴스보다 수급과 주도 흐름을 같이 보는 게 중요합니다. 혼자 시장을 쫓아가기 어렵다면 주도주 알림센터 입장 안내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SK하이닉스는 215만 원에 마감했습니다. 장중에는 230만 원을 넘어서며 강한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무엇보다 외국인이 SK하이닉스를 1조 2천억 원 넘게 순매수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많이 담은 종목이 하이닉스였습니다. 미국 반도체 지수는 폭등했고 마이크론은 11% 넘게 뛰었습니다. 노무라는 메모리 사이클이 이제 시작됐다고 봤고 SK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400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ADR 상장 기대까지 남아 있습니다. 분명히 좋은 재료는 많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가 진짜입니다. 외국인 매수가 이어지는지, 215만 원대를 지키는지, 230만 원대 매물을 다시 소화하는지, FOMC 이후 미국 반도체 심리가 유지되는지 봐야 합니다. 하이닉스는 강한 종목입니다. 하지만 기대가 큰 만큼 변동성도 큽니다. 주주분들은 포모에 휘둘리기보다 HBM 프리미엄과 외국인 수급, 글로벌 메모리 사이클을 함께 봐야 합니다. 진짜 반등은 하루 급등이 아니라 외국인 매수와 메모리 슈퍼 사이클에 대한 믿음이 이어질 때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